기장군 일부 지역에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입학과 전학이 가능한데 과밀 과소학교 문제 해결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첫 추경으로 8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시설 환경 개선과 부산형 인터넷 강의 등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전 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 추진과 동시에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0, 70년대 호황기 이후 쇠락했던 부산 신발 산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신발을 선보이는 등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과밀 과소 학교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 지자체, 심지어 한 동네 안에서도 학교별로 학생 수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생이 너무 많아도 너무 작아도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매한 가지 문제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부산 기장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성과가 나타나서 올해는 정책이 더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이고 또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두 곳의 초등학교. 차로 15분 거리에 있지만 학생 수는 딴판입니다. 한 곳은 전교생이 1000명에 이르지만 다른 한 곳은 80명에 불과합니다. 신도시와 어촌마을이 함께 있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인접한 학교지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과밀 학교는 학생 수를 분산하고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입니다.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으로 지난 2022년부터 정관 신도시와 일광 신도시 지역에 큰 학교 8곳과 작은 학교 6곳이 지정됐습니다. 큰 학교 학생들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작은 학교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단 작은 학교 학생이 큰 학교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37명, 올해는 42명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옮겨갔습니다. 현재 작은 학교 전교생의 절반 이상은 이렇게 유입된 학생들입니다. 학생 수 증가를 통한 작은 학교 및 지역사회 활성화, 일광 지역 초등학교 과대 과밀 해소,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작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체험학습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 분야 등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 가족적인 분위기가 장점입니다. 이런 학교를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주소 이전 등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많은 활동을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많아요. 마켓데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을 같이 4, 5, 6학년이 간다든지 같이 돕고 배려하고 하면서 정말 작은 사회를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해당 지역 학생 97%, 학부모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6, 70년대 호황기를 누렸던 부산의 신발 산업은 이후 쇠락의 길을 걸으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최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신발로 재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올해 초 스마트 신발 체험단에 가입한 김하나 씨. 차량을 이용해 외출이 잦았던 이전과 달리 스마트 신발을 신고부터는 걷는 일이 늘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에 연동된 앱을 열면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는 물론 보행 속도, 왼발과 오른발의 압력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올바른 보행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데다 맞춤 신발이라 걸을 때 편안해 외출이 즐겁습니다. 저희 발 사이즈에 맞게 수제형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일단 편하고요. 저희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좌우 밸런스를 알 수 있어서 저희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형 플랫폼을 발굴해 지역 신발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부산 진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소상공인들의 집적된 기술력과 스마트 기술의 접목, 자체 개발한 모듈을 신발에 장착하면 앱을 통해 보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성 제품과 달리 맞춤형 신발인 만큼 발의 크기와 형태를 측정해야 하는데 10일 이내 원하는 곳에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체험단을 모집해 한 달간 운영한 결과 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 경쟁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지금은 디자인이 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스마트 모듈 기능도 더욱 추가해서 남녀노소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과거 영광을 뒤로하고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부산의 신발 산업. 이제 옛 전성기를 되찾기 위한 스마트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경실련과 부산 YMCA 등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시민사회는 산업은행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지역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거래소 방식 이전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산업은행 기능을 100%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이전 계획 승인을 올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 추진과 함께 산업은행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회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85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에 585억 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부산형 인터넷 강의 66억 원 등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또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아침 체인지와 통학 안전지도 시스템 구축 등에도 20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은 부산시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해운대구 을 김미애 국회의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미애 의원이 튀르키예와 시리의 지진 피해 돕기 성금 1,000만 원을 부산 사랑의 열매에 기탁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낸 성금은 지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을 위한 구호 활동과 지역 재건에 지원됐는데요. 김 의원은 2021년 7월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으며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매년 세비의 30%를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진구을 이현승 국회의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승 의원이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구 개편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제도가 중앙당의 공천권을 강화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점을 들었는데요. 개방 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사전에 알고 투표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변화는 도모하고 좀 더 수기의 과정을 거쳐 선거구 개편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종헌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백종헌 의원은 수영강 회동지구 화천 환경 정비 사업의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 면담을 진행하고 정비 사업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백 의원은 유속 증가로 인한 수위 상승, 하도 정비를 할 경우 고수부지의 존치가 불가능한 점 등 현안을 검토해 지역 주민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 모두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리면서 선거운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남 화순 후보들의 자라탕 향응 제공에 대한 기사를 인쇄물로 배포한 A씨.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를 나타내거나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차에다가 신문에서 난 내용을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배부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4월 10일 열릴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이 같은 인쇄물을 이용한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쇄물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함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선거운동 관련 조항은 모두 6개. 먼저 그동안 일반 유권자에게 금지됐던 어깨띠나 모자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현수막도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기간 개최가 금지됐던 집회나 모임도 선거운동을 위한 게 아니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됐던 지방공사 또는 농축협 등 조합의 직원 역시 앞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적용되던 실명 확인 원칙은 폐지됩니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처럼 헌법 불합치 의견이 제기된 조항은 모두 오는 7월 법 개정 시한이 만료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운동 관련 법조항 9개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지난 1월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월에 헌법 불합치 해소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운동을 비롯해 유권자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13일 오후 1시 40분쯤 중구 부산 근현대사 역사관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사장에 있던 폐목재 일부를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8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열선 설치 작업 중 스티로폼이 열선과 접촉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부산 농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890건 가운데 1.7%인 15건에서 잔류농약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엽채류 15건, 허브류와 버섯류에서 각각 1건입니다. 해당 농산물은 모두 농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을 압류 폐기했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부산세관은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산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밀수한 혐의로 A사 등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4,900여 점, 시가 1억 3천만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수입한 제품은 시계와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면도기 등 일상생활용품을 이용해 영상 촬영이 되는 걸 알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특히 렌즈 크기가 1mm 정도로 매우 작고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 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세관은 생활안전 위해 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판매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